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오후 나는 읍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낡은 부동산 중개소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읍내 거리는 먼지가 풀풀 날리고 낡은 트럭들이 털털거리며 지나가는 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내 앞에는 그간 정을 나누며 지내왔다고 믿었던 김씨가 굽신거리는 꼴로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식적으로 보이던지 혀를 쯧쯧하며 눈을 흘겼지요. 나는 평생을 남에게 굽히지 않고 빳빳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네 돈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나가는 꼴을 못 보는 성미였거든요. 이번 땅 매매 계약이 틀어진 것도 다 저 사람의 미적거리는 태도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계약금으로 오고 간 거액이 어디로 센 건지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넘어갔다는데 내 통장엔 잔고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나는 김씨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애써 참으며 서류 뭉치를 탁 소리나게 내리쳤답니다. 김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지요. 나는 그가 평소에도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짠돌이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마도 그 돈을 몰래 빼돌려 자기 주머니를 채운 게 분명하다고 단정지었답니다. 세상 인심이 참 각박해졌다 싶으면서 도나를 속인 저 인간이 더없이 밉고 한심해 보였지요. 동네 골목을 걸어 들어가는데 평소 김씨가 다니던 낡은 사무실 앞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는 평소에 구멍난 양말을 신고 다닐 정도로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돈 귀신이라며 비웃곤 했지요. 나 역시 그가 남의 고열을 빨아먹으며 배를 채우는 교활한 쥐새끼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거든요. 오늘도 그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쓰레기 봉투를 뒤지듯 서류를 챙기고 있었는데 나는 그 뒷모습에서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답니다. 저렇게 비굴하게 살면서 뒤로는 남의 돈을 가로채는 짓을 하다니 정말이지 뼛속까지 썩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골목 어귀에서 그를 지켜보다가 괜히 헛기침을 크게 하며 지나쳤지요. 그가 흠칫 놀라며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콧방귀를 뀌며 지나갔답니다.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이 남아있긴 했지만 곧바로 사라진 계약금 생각에 다시 도끼가 올랐지요. 나는 그저 내 잘못은 하나도 없으며 오로지 김씨가 나를 기망했다는 확신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웠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처럼 저런 인간을 믿었던 내가 제일 멍청했지요. 다시 찾은 중개소에는 싸늘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거액의 계약금이 사라진 지 벌써 사흘째 나는 매일같이 이곳을 드나들며 소리를 지르곤 했지요. 등기부등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돈은 제자리에 없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김씨는 내 앞에 묵묵히 앉아 외상장부인지 뭔지 모를 낡은 수첩을 뒤적이고 있었지요. 그 수첩에는 알아볼 수 없는 숫자와 날짜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바로 그가 나를 속인 증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내 돈 당장 내놓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고 윽박질렀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가 작성한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아 그 안을 낱낱이 뒤졌지요. 그곳에는 동네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외상장부가 섞여 있었는데 날짜가 불분명하고 덧칠해진 흔적이 가득했답니다. 나는 그게 그가 횡령한 돈을 감추기 위한 조작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내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어 올랐고 김씨를 향해 쏟아부을 독설들을 마음속으로 정돈하며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김씨의 사무실 책상 위에서 발견한 그 외상장부는 정말이지 가관이었지요. 군데군데 잉크가 번져있고 어떤 부분은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자국이 선명했거든요. 나는 그 수첩을 펼쳐보는 순간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나를 속여왔는지 눈앞이 아찔했답니다. 날짜가 겹치고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을 보며 나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지요. 이게 내 놈의 본색이구나, 이 사기꾼아. 나는 수첩을 벽에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김씨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조용히 주워들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러워 보이던지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꾹 참았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수첩은 그의 모든 삶이 기록된 일기장이 자동내 사람들의 가난을 대신 짊어진 부채의 목록이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 나는 그런 깊은 뜻을 헤아릴 능력이 없었지요. 나는 그저 내가 입은 금전적 손실만을 생각하며 그를 파멸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도 모진 말들을 쏟아내고 말았지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아내와 자식들에게 불똥을 튀겼답니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게 뭐가 있냐 다들 내 돈만 보고 달려드는 하이에나들 같다. 며 밥상을 뒤엎을 듯 위협했지요. 가족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독한 말들을 내뱉었답니다. 나의 이런 못난 성미가 가족들을 얼마나 상처 입히는지 알면서도 그 순간에는 오로지 나 자신만 피해자라는 생각에 눈이 멀어 있었거든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거리며 김 씨를 어떻게 경찰에 넘길지 고민했답니다. 내가 얼마나 비열하고 모진 사람이었는지 그땐 정말 알지 못했거든요. 오로지 나의 분노만이 정의라고 믿으면 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짓밟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밤이었답니다. 다음 날 나는 관리사무소 경비실로 달려가 CCTV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지요. 혹시라도 그가 내 돈을 들고 어디론가 도망치려 했다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경비원 영감님은 귀찮은 듯이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억지로 그를 재촉하며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답니다. 화면 속에는 한밤중에 사무실을 나서는 김 씨의 모습이 잡혔는데 그가 들고 있는 것은 가방이 아니라 약봉지들이었지요.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약국을 다녀오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등불을 켜고 앉아있기를 반복했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저렇게 뼈를 깎는 고통을 참으며 일을 하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단순히 사기를 치려는 놈이라면 저렇게까지 고생하며 살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의문이 스쳤지만 나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워버렸답니다. CCTV 속 그의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사기극의 연기라고 치부해버렸거든요. 정말이지 그 시절에 나는 눈을 뜨고 있어도 장님이나 다름없었답니다. 드디어 중개소에서 김 씨와 마주 앉은 나는 준비해둔 모든 독서를 퍼부었지요. 너가 감히 내 돈을 가지고 장난을 쳐?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네 놈의 그 더러운 인생을 끝장낼 거야. 나는 그가 무슨 변명을 하든 듣지 않겠다는 태도로 팔짱을 끼고 쏘아보았답니다. 김 씨는 창백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은 기록에 다 있습니다. 라고 짧게 답했지요. 그 태도가 얼마나 얄미웠는지 나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기록? 그 조작된 수첩이 기록이냐? 너 같은 인간은 감옥에 가서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나는 분노에 차서 그를 몰아세웠고 그는 그저 나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나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갈 기세였답니다. 결국 나는 그를 경찰서로 끌고 갔답니다. 경찰서 앞마당에서 나는 경찰관들에게 그가 저지른 횡령과 사기 행각을 목이 터져라 고발했지요. 이자가 내 계약금을 가로채고 조작된 장부로 나를 기만했습니다. 나는 수첩을 증거물로 내밀며 그가 처벌받기를 강력히 요구했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실로 들어가면서도 나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더 꺼내놓았답니다. 나는 경찰관에게 그 수첩도 같이 조사해달라고 재촉하며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 안달이 났거든요. 경찰관들은 내 고함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도차분하게 수첩들을 대조하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그들이 수첩을 넘기는 소리를 들으며 이제 곧 나의 승리가 확정될 것이라고 믿었지요. 조사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답니다. 경찰관이 수첩의 날짜들을 꼼꼼하게 살피더니 갑자기 인상을 쓰며 나를 쳐다보았지요. 선생님이 수첩의 날짜가 이상합니다. 여기 적힌 입금 날짜와 실제 계약금 송금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요. 나는 당황하며 그게 바로 조작 증거 아닙니까? 라고 외쳤지요.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답니다. 오히려 이 수첩은 김 씨가 개인 돈을 털어 선생님의 부족한 잔금을 대납한 기록인데요. 여기 날짜를 보세요. 선생님이 돈을 입금하지 못했을 때마다 이 사람이 자기 통장에서 돈을 빼서 대신 메꿔 넣은 흔적이 있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말을 듣고 있었지요. 내 머릿속이 하얘지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답니다. 경찰관은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상세히 설명했지요. 보세요. 이 날짜는 선생님이 병원비로 돈이 급해서 계약금 일부를 빌려달라고 했던 때 아닙니까? 이때 김 씨는 대출까지 받아서 선생님 대신 이자를 냈고 이 기록들은 모두 그 고통을 참아낸 흔적입니다. 나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지요. 수첩에 적힌 날짜와 금액 그리고 그가 스스로를 아끼며 살았던 이유가 모두 내 빚을 갚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나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지요. 그가 짠돌이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나는 바닥을 손으로 긁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어째서 그런 모진 말을 퍼부었는지 죽고 싶을 만큼 후회가 밀려왔답니다. 조사실을 나와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답니다. 경찰관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김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말기암을 앓고 있었고 그 고통을 참으며 내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병원 로비에 들어선 나는 창백한 얼굴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누워있는 그를 마주했답니다. 수척해진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지요. 이보게 김씨, 내가 정말 미안하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나는 그의 앙상한 손을 잡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답니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조사실에서 침묵했던 이유는 나를 비난하고 싶지 않아서였답니다. 나는 그를 사기꾼으로 몰았지만 정작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것은 내 오만과 편견이었지요. 며칠 뒤 나는 다시 부동산 중개소로 돌아와 그의 책상을 정리했답니다. 그곳에는 그가 나에게 남긴 짧은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나는 그동안 그를 의심하고 모욕하며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했거든요. 지금의 나는 예전의 그 못난 사람이 아니랍니다. 김 씨가 남긴 기록들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난날의 과오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그를 기억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었던 내가 이제야 비로소 용서라는 깊은 평화를 배우게 된 것이지요. 그가 보여준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나의 못난 마음을 씻어주는 큰 교훈이 되었답니다. 오늘도 나는 중개소 창밖을 보며 저 하늘 위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그에게 고마움을 전하곤 한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라 뒤늦게 깨달은 진실이 때로는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평생 씻지 못할 빚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기로 다짐했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난 뒤 나는 종종 그가 머물던 사무실을 찾아가 먼지를 털어내곤 하지요. 그곳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들은 하나하나가 나에게 보내는 무언의 가르침 같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돈 몇 푼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지요.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마음임을 너무나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랍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보며 수근거리기도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는답니다. 내가 그에게 했던 말들이 얼마나 비수처럼 꽂혔을지 생각하면 매일 밤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아프거든요. 하지만 그 고통마저도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나는 가끔 그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미소를 떠올리며 혼자 눈물을 훔치곤 하지요. 그는 나를 용서했겠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는 창밖을 보며 나는 그가 남긴 수첩을 다시 펼쳐봅니다.
빽빽하게 적힌 그 숫자들은 이제 더 이상 횡령의 기록이 아니라 나를 살려낸 생명의 기록으로 보인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내 빚과 맞바꾸며 조용히 세상을 떠났지만 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을 남겨주었지요. 나는 그 진실을 평생 안고 삶이 앞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내 고집불통의 삶은 그를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이제는 그가 가르쳐준 따뜻한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전처럼 성미가 급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제 웃으며 그에게 배운 인내와 이해를 이야기해주겠지요. 삶의 끝자락에서 그를 만난 것은 나에게 큰 축복이었으며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끝까지 못난 사람으로 남았을 것이랍니다. 오늘도 나는 사무실 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그에게 작은 인사를 건넵니다. 고마웠네, 정말로 고마웠네, 내 진정한 친구여. 이제는 다 늙어버린 내 손을 바라보며 나는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를 쌓으며 살아가는지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거든요. 나는 지금도 그가 남긴 수첩을 내 머리맡에 두고 잔답니다. 그가 겪었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공유하고 싶어서이지요. 사기극이라 의심했던 그 수첩이 이제는 나의 성경이자 지침서가 된 셈이랍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가 남긴 기록들을 보며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잊지 않고 살아가겠노 라고 매일 저녁 되냅니다. 나의 남은 인생은 그에게 갚지 못한 빚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데 쓰기로 했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그를 향한 마지막 예의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내 고집스러웠던 과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그가 남겨준 따뜻한 교훈만이 내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답니다. 가끔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가 사무실에서 끙끙거리며 계산기를 두드리던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창문을 열어보곤 하지요. 당연히 아무도 없지만 그가 내 곁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진답니다. 내가 그에게 쏟아부었던 그 독한 말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하지요. 이제는 그 어떤 돈 문제보다 두 사람과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답니다. 이 부동산 중개소는 이제 나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나의 못난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성소가 되었거든요. 나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할 작은 메모를 작성하며 그가 했던 것처럼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참으로 길고도 긴 여정이었지만 결국 진실은 기록 속에 있었고 그 기록은 나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지요. 나는 그렇게 아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읍내의 풍경은 참으로 고요하고 아름답답니다. 이제는 거칠 것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나는 내일의 해를 기다린답니다. 그가 나에게 주었던 용서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자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이 되었거든요. 누군가 나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면 나는 예전처럼 차갑게 내치는 대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려 노력한답니다. 그 속에 숨겨진 아픔과 진실을 읽어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지요. 나는 오늘 밤도 그가 남긴 수첩을 한 번 더 넘겨보고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준비를 한답니다. 모든 오해는 풀렸고 이제는 오직 그를 향한 그리움과 고마움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랍니다. 내 마음속에 그가 영원히 살고 있으니까요. 나의 이 서툰 고백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된다면 그것 또한 그가 바라는 일일 것이라 믿으며 나는 글을 마친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시간보다 그를 알고 난 후에 짧은 시간이 나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지거든요. 내일은 좀 더 다정한 말투로 사람들을 대하겠다고 나는 또다시 다짐해 본답니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중개소 안으로 길게 드리워지네요. 그가 살아생전 좋아했던 찻잔에 차를 한 잔 우려내어 빈 의자 앞에 놓아두었답니다. 마치 그가 지금도 거기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나는 그 찻잔을 보며 지나온 세월을 되새기곤 해 안에 남은 못난 마음들을 하나씩 지워나간답니다.
정말이지 후회는 해도 끝이 없지만 그 후회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이 참으로 다행스럽답니다. 이제는 화를 내기보다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상대의 겉모습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진심을 보려 애쓰는 사람이 되기로 했거든요. 그게 바로 김 씨가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삶의 참된 의미였겠죠. 나는 오늘 밤도 그가 남긴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평화로운 잠자리에 들 것 같답니다. 긴 세월 동안 나를 붙들어준 그 인연에 감사하며 나는 그렇게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한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이들에게 그가 보여주었던 따뜻함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지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나의 진실이며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랍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기나 돈 문제에 휘둘리는 옹졸한 늙은이가 아니랍니다. 오직 사람의 가치를 아는 한 사람의 성숙한 노인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가 저 하늘에서 나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참으로 행복하고 든든하답니다. 이제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가 남긴 환한 빛이 여전히 일렁이고 있답니다. 그 빛이 내가 걷는 길을 묵묵히 비춰줄 것을 믿기에 나는 더 이상 길을 잃을까 두렵지 않답니다. 그가 가르쳐준 용서는 내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줄기가 되었고 이제 나는 그 줄기를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 한답니다. 내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과 오해 그 모든 모진 시간들이 결국은 나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거든요. 나는 오늘 밤 그가 꿈꾸던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을 나의 작은 중개소 안에서 구현해보려 한답니다. 비록 몸은 늙고 지쳤지만 내 마음만은 그가 남긴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렇게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뿐이랍니다. 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지요. 내 인생에 그라는 귀한 인연이 찾아와 주었으니 말입니다. 나는 이제 그를 가슴에 묻고 그가 남긴 사랑을 세상 곳곳에 나누어 주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늘을 향해 약속한답니다. 나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나를 변화시킨 그의 가르침은 내 삶 속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랍니다. 나는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될 내일을 준비하려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고맙고 모든 이들이 다 소중해 보이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로 행복하답니다.